저는 올해 66입니다. 지난 봄, 7살 손자가 무릎에 그림책을 턱 올려놓고 할머니, 이거 읽어줘 하고 저를 올려다봤을 때 저는 48해 동안 감춰온 비밀 앞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. 저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. 정확히 말하면 제 이름 석자하고 버스 번호 몇 개, 그거면 세상 사라지는 줄 알고 여태 살았습니다. 10살 무렵이었습니다. 학교라고 2년 남짓 다녔을까요? 어머니가 제 책보를 아궁이 앞에 툭 던지며 그러셨습니다. 지지배가 글 배워서 어디다 쓰냐? 동생들 밥이나 해라. 저는 셋째 딸이었고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었습니다. 그 애들 등록금이 제 몫이었지요. 12살의 남이 집살이, 14세 방앗간 일, 그렇게 손으로 벌어 살았지. 눈으로 글자를 짚어본 날은 없었습니다. 18배 시집을 왔습니다. 남편은 읍내에서 이발관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가위질하는 손만 부지런했지 입은 하루에 10마디도 안 떼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 무뚝뚝한 사람하고 48년을 살았습니다. 글 못 읽는 걸 감추는 데는 이력이 났습니다. 관공서에서 서류를 내밀면 우리 영감이 합니다 하고 물러섰고 약봉지는 색깔하고 봉지 크기로 외웠고 버스는 정류장 간판 그림으로 갈아탔습니다. 누가 뭘 읽어보라 하면 아이고 안경을 두고 왔네 하며 웃어넘겼지요. 그 안경 두고 왔다는 말을 저는 40년을 써먹었습니다. 은행 창구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. 병원 접수대에서 이름을 부르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. 사람들 앞에서 내가 까막눈인 게 들통나면 어쩌나. 그 두려움을 옷섭에 감추고 사는 게 제 평생이었습니다. 그런데 작년 가을,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. 여름부터 기운이 없더니 가을바람 한 번에 스르르 가 버렸습니다. 그 무뚝뚝한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 세상 모든 글자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드는 것 같았습니다. 가스 고지서가 와도 얼마인지 몰랐습니다. 약국에서 받아온 봉지가 아침 것인지 저녁 것인지 헷갈려 하마터면 혈압약을 2번 먹을 뻔한 날도 있었습니다. 남편이 대신 읽어주던 세상이 통째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. 그러다 그 봄날 손자가 그림책을 내밀었습니다. 할머니, 여기부터 읽어줘. 저는 또 그낡은 핑계를 꺼냈습니다. 아이고, 할미가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안 보이네. 엄마한테 가서 읽어달라 하렴. 손자는 시무룩하게 제 며느리한테 갔습니다. 그 작은 등을 보는데 48해를 감춰온 그 부끄러움이 그날은 유난히 목에 걸렸습니다. 손주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는 나,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. 며칠을 앓다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결심이라는 걸 했습니다. 동네 복지관에 어르신 한글 교실이 있다는 걸 예전에 반상회에서 얼핏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. 등록하러 가던 날, 복지관 문 앞에서 저는 3번을 돌아섰습니다. 이 나이에 연필을 잡는다고 사람들이 흉보면 어쩌나.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교실에 앉은 이들이 죄다 저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. 70 넘은 어른들이 침 발라가며 공책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. 아무도 저를 흉보지 않았습니다. 젊은 자원봉사 선생님이 제 손에 노란 연필을 쥐어줬습니다. 어머님, 천천히 하세요. 여기선 늦은 사람이 없어요. 그 말에 저는 그만 연필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. 66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써봤습니다. 삐뚤빼뚤한 그 석자가 어찌나 크고 반듯해 보이던지요. 한자 한자가 더디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어느 날은 복지관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
늘 지나던 골목 간판을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. 약. 국, 약국. 40년을 지나다닌 그 골목의 그 간판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읽었습니다. 정류장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그렇게 글자가 하나씩 눈을 뜨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. 저는 부엌에서 쌀을 안치려고 쌀독 뚜껑을 열다가 문득 그 앞에 붙은 종이 쪽을 봤습니다. 쌀독에는 남편이 붙여놓은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. 삐뚤빼뚤한 큰 글씨로 쌀. 소금통에는 소금, 간장병에는 간장, 부엌 서랍마다 큰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저는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습니다. 집구석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여기다 뭘 자꾸 써붙여요. 타박도 여러 번 했습니다. 그러면 그 양반은 대답도 없이 떨어진 종이만 다시 꾹꾹 눌러 붙였습니다. 그런데 그 저녁, 저는 쌀독 앞에 붙은 그 쌀이라는 글자를 난생 처음 제 눈으로 읽었습니다.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. 그 큰 글씨는 그 양반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. 남편은 그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. 그 삐뚤빼뚤한 글씨는 오로지 저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. 글 못 읽는 아내가 소금하고 설탕을 헷갈리지 않게, 간장하고 식초를 바꿔 쓰지 않게, 부엌에서만은 남한테 묻지 않고도 살림을 할 수 있게. 그 무뚝뚝한 사람이 40년을 아무 말 없이 집 안 곳곳에저만 알아볼 큰 글씨를 붙여 놓았던 겁니다.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의 옛 물건을 꺼내봤습니다. 이발관에서 쓰던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공책이 나왔습니다. 거기엔 큰 글씨 연습이 빼곡했습니다. 쌀, 소금, 간장. 같은 글자를 몇 번이고 크게, 더 반듯하게 쓴 자국. 언젠가 제가 글씨가 삐뚤어서 보기 싫다 했더니 그 뒤로 그이는 혼자 이렇게 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아내한테 더 잘 보이는 글씨를 써주려고요. 저는 그제야 48년을 함께 살고도 몰랐던 그 사람을 알았습니다. 관공서 서류를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야 하며 뺏듯이 가져가던 것도, 어디든 저를 앞세우지 않고 제가 먼저 나서던 것도 다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하려던 그이의 방패였습니다. 저는 그 무뚝뚝함을 평생 답답해했는데 정작 저를 세상 앞에서 지켜준 건 그 무뚝뚝함이었습니다. 미안하다는 말도, 고맙다는 말도 저는 그 사람 살아생전에 한 번을 못했습니다. 복지관 한글 교실을 마치던 날,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숙제를 내줬습니다. 여러분이 가장 쓰고 싶었던 한 문장을 직접 써보세요. 저는 오래 붙들고 앉아있다가 서툰 손으로 짧은 한 줄을 썼습니다. 그 종이를 들고 저는 남편이 있는 산에 올랐습니다. 예전에는 누가 저기, 저 비석이요 하고 짚어줘야만 그의 자리를 찾았는데 그날은 제 눈으로 비석에 새겨진 그 사람 이름 석자를 읽었습니다. 48년을 부른 이름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읽었습니다. 저는 그 앞에 제가 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.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여보, 나 이제 글 읽어요.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. 집으로 돌아와 저는 쌀독에 붙은 그 낡은 쌀 자를 떼지 않았습니다. 이제는 제 손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됐지만 그 삐뚤빼뚤한 큰 글씨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. 그건 그 사람이 40년간 말없이 저를 사랑한 방식이니까요. 66. 남들은 다 젊은 나이라 하지만 저는 요즘 새벽마다 신문 한 자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. 늦어도 너무 늦은 시작이지만 이제야 제 눈으로 세상을 읽으며 하루를 엽니다. 여러분 곁에도
말없이 여러분을 지켜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? 그 무뚝뚝함 속의 숨은 마음을 여러분은 알아채셨는지요?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이런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.